지난번에 우리가 30일 글쓰기 하기로 했던 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예 영상을 안 올리니까 왜 아무 영상 안 올리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30일 글쓰기 했던 거 리스트업 한 거 먼저 한번 볼게. 지금 쓴 거 보면은 키워드가 겹치는 게 되게 많아. 근데 나는 키워드를 다 다르게 쓰는 거를 추천을 하긴 한 거거든. 왜냐면 키워드가 겹치면 그게 상위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한 블로그에는 한 키워드로만 노출이 돼. 그러니까 허니가 외국계 기업 채용이라고 썼을 때 이 두 가지의 글을 다 써도 이 중에서 하나만 노출이 되는 거야, 위쪽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같은 키워드로 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상위 노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해. 그래서 날이 나는 바뀌어도? 날이 바뀐다라는 게 다른 날에 발행을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날에 발행을 해도 외국계 기업 채용이라는 내가 쓴 상위 노출된 글을 내가 잡는 꼴이 돼. 그래서 사실 다른 키워드로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이렇게 쓴 이유는 키워드 잡기가 되게 어려워서일 거야. 맞아. 그래서 우선은 처음이니까 잡은 키워드로 글을 쓰는 거 연습부터 먼저 하고 하면서 조금 더 키워드를 검색해서 다른 키워드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넌 잡은 거 보면 꽤 잘 잡았어. 검색량이랑 문서량 비교해봤을 때 검색량이 더 많은 것들이지 기본적으로. 이거 30일 쓰면서 좀 어려운 거나 좀 궁금한 건 없었어? 일단은 얘기했던 것처럼 검색량이 문서량보다 많은 키워드를 잡아서 쓰는 걸 추천했잖아. 근데 이제 내가 쓴 거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그렇지 않은 키워드들이 있어. 이제 뭐 20대 6 아니면 뭐 20대 120 20대 360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내용들이 이제 살짝 들어가 있긴 해.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사실 뭐 노출 목적은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맞아. 한 번씩 넣어도 상관없고.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었어. 괜찮아. 이렇게 써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은데 우선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서 글을 쓰면 돼. 이걸 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글을 쓰면 되는지 이거를 알려줄 거야. 우선은 자기가 글을 하나를 써봐. 그러면은 내가 그걸 보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줄게. 글 쓴 거 한번 볼게.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정리해고 당한 그때 글에 대한 거를 썼구나. 내용은 사실 자기 얘기를 쓴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얘기를 할 수는 없어. 그냥 자기 얘기가 진정성 있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려면 글이 노출이 되어야 되고 이 글을 끝까지 읽으려면 가독성이 좀 높아야 되기도 해.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 글이 상위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독성이 좋은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우선 정리해고라는 키워드를 블랙키위에서 내가 찾아보니까 1890 검색량에 1190이니까 뭐 이 정도면 쓸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을 보기도 하지만 보통 정리해고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코로나로 뭐 정리해고 당한 날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조금 더 보는 사람이 내 얘기인데? 라고 싶을 정도로 줄여서 좁혀서 쓰는 게 필요해. 우선 상위 노출이 되려면 그게 5가지 공식을 따라서 해보는 게 좋아. 그 얘기를 먼저 해볼게. 상위 노출 공식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첫 번째,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를 7번 반복한다. 두 번째, 사진은 15장 이상 사용한다. 세 번째, 대표 사진을 설정한다. 네 번째, 글 분량은 글자 수로 1200자에서 1500자 내외. 다섯 번째,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한다. 첫 번째,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를 7번 반복한다. 여기서 정리해고라는 게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이 제목과 이 본문의 총 합쳐서 7번 정도 넣어주는 게 중요해. 두 번째는 내가 사진을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진을 넣어서 글을 작성하면 글 자체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효과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측에서 우리 글을 이 검색 로봇이 봤을 때 글이랑 사진이랑 이제 풍성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은 글이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진을 15장 이상 사용한다 라는 거를 지키는 게 좋아. 사진을 넣을 때에는 글과 글 사이에 넣어주는 게 좋고, 보통은 PC로 봤을 때 3-4줄 정도 쓴 다음에 사진 하나, 3-4줄 쓴 다음에 사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끼워 넣는 게 보는 사람들도 조금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어. 가독성 면에서도. 그럼 사진은 출처를 밝혀야 되나? 사진은 출처를 밝히는 게 좋은데 내 사진을 가능하면 쓰는 거를 나는 추천을 해. 그래야지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생동감 있고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 사진을 쓰는 거를 추천을 해. 만약에 출처를 밝힌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사진을 쓴다는 거잖아. 어디서 사진을 구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떻게 사진을 구할 거야? 글쎄 뭐 이제 내 글의 분위기에 맞는 사진을 이제 내가 구글링이나 해가지고 찾을 거 아니야, 네이버에서 찾던지. 근데 이제 그런 사진에 만약에 저작권이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혹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다거나 한다면 뭐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경우에도 사이트 이름을 써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렇긴 하지. 사진 사이트 아는 데 있어. 핀터레스트 아니면 뭐 셔터스타 어어어.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쓸 수가 있어. 거기서 구해서 쓸 수도 있고 외부 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 네이버 자체에서도 무료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주면은 이 글쓰기 창을 켰을 때 오른쪽에 이 글감이라는 곳이 있거든. 글감을 클릭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떠. 이거는 다 우리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출처가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굳이 외부 사이트에서 찾지 않더라도 이 네이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돼. 다음으로는 대표 사진 설정하는 거. 이 대표 사진은 썸네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우리가 정리해고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오른쪽에 이미지가 뜨고 있거든. 이게 바로 썸네일. 그래서 이 대표 사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글을 사람들이 클릭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여기 중에서 만약에 자기가 선택하면 어떤 이미지를 선택할 것 같아? 아무래도 가운데 게 가장 부합되지 않을까? 왜? 나도 그랬어. 왜? 정리해고의 이미지랑 가장 어울리는 맞아. 가운데 거잖아. 그래서 대표 사진을 설정을 할 때는 딱히 뭐 이거를 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이 글을 좀 대표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고 명확하고 큰 이미지, 실제로 뭔가를 사용한다든지 내가 그 글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든지 직접적으로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보여줄수록 그걸 클릭할 확률이 높아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내가 글자 수 맞추는 거라고 했잖아. 1200자에서 1500자. 왜냐면 너무 길게 되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나가게 돼. 이 글을 다 안 보고. 그런데 이게 너무 짧다. 그러면 이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 블로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너무 사람들이 금방 왔다 금방 가기 때문에. 그래서 1200자에서 1500자를 맞춘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내가 이 글자 수가 1200에서 1500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네이버 글자 수세기라는 게 있어. 네이버 글자 수세기를 켜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여넣어. 그러면 공백 포함해서 2600자, 공백 제외하고 1900자 정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내가 1200에서 1500자 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줄이면 되겠지. 마지막으로는 내가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을 보고 들어왔어. 근데 내용이 저 미용실 다녀왔어요. 오늘 저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람들이 정리해고 글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뭐야 아니잖아 하고 바로 나가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 블로그에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다른 글도 안 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낚시를 해야지 어그로를 끌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쓰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제목과 본문의 내용은 일치하게끔 쓴다는 거. 자기가 쓴 내용 보면은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쓴 글이 맞아. 근데 잘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리해고 당한 거기도 하니까 그런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목에 들어가주면은 조금 더 읽는 사람이 좋겠지. 그리고 이 글이 조금 더 구매로 연결되거나 뭔가 본 사람들이 액션을 취하게끔 하는 팁을 좀 더 주면 내가 이 글은 지금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럼 많은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이거 내 얘기네 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건 너무 광범위해. 블로그는 이 타겟이 조금 더 좁혀지고 구체화될수록 그 글에 반응을 해 사람들이. 그래서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라기보다는 흔히 상황이 들어가면 좋아. 30대이고 아기 아빠이기도 하지. 30대 아기 아빠가 코로나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사람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그 글을 보려고 좀 다가올 수도 있고 실제로 30대 정리해고 당한 사람이 내 얘기네 하고 조금 더 몰입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제목에 있어서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고 이렇게 줄글로만 쓰기보다는 이 글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소제목들을 좀 쓸 수도 있고 이 글과 글 사이를 띄면서 인용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인용구라는 기능이 있거든. 이렇게 추가를 해서 코로나로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이렇게 적던지 아니면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 여보, 나 오늘 코로나로 정리해고 당했어. 이런 식으로 인용구가 들어가주면 같은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훨씬 가독성이 있고 눈에 들어오겠지. 혹은 이 내용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 문장들이 있을 거야. 대표 제목들, 그걸 소제목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야. 그래서 코로나 정리해고 당한 날, 그래서 내가 아내와 나눈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나눠서 환기를 시키고 가독성을 좀 높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기능을 알려주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만 있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글씨의 하이라이터 기능이 있거든. 이렇게 컬러를 주면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문장이나 그 내용에 집중을 해서 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자. 비교하고 철저히 비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30대 아기 아빠 저는 코로나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제목 훨씬 좋아졌지. 해고 당했습니다.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보다는 30대 아기 아빠 저는 코로나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이렇게 넣고 세 줄에 이렇게 하나씩 인용구 넣고 소제목 넣고 훨씬 더 좋아. 여기서는 이게 어떤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좋지. 나에게 일어난 일은 이거였다. 사진 넣고 이미지가 중간중간에 들어가니까 훨씬 더.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에 눈이 딱 가. 그러면서 확 이렇게 와닿거든 내용이. 훨씬 좋아졌어. 훨씬.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로나 정리해고 이런 키워드들을 넣네. 계속 키워드를 본문에도 넣고 좋아.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누군가 했던 말을 인용구에 넣어서 하니까 훨씬 보기 좋다. 이미지 넣고 훨씬 잘했어요. 훨씬 잘했어요. 봐봐, 비교를 해볼게. 첫 번째 썼던 글, 처음 썼던 글은 이랬는데 글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읽는 사람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지.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정도 알려주면은 여기 그림을 할 때 이렇게 늘려놓으면 좋아. 이렇게 하면 글이 깔끔해지거든. 이렇게 텍스트에 맞게 사이즈 규격을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걸 누르고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글이 깔끔하겠지. 잘했어. 이거거든.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하고 쭉 정리해줄게. 쭉. 오. 이렇게 하면 돼. 글을 30개 우리가 잡아놨던 거 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줄을 알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30개의 글을 써보는 게 중요하고 30개를 다 쓰고 30개를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는 사실 내가 조금 더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어. 나중에는 이 글을 가지고 뭔가를 팔거나 나는 실제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거든. 올해는 자기가 이 글을 써서 돈을 벌어보는 거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돈을 버는 글을 쓰는 방법을 내가 다음 시간에 알려주고 이 글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뭐를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어디에 노출시키면 되는지를 알려줄게.